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 아마 좀 소름 돋는 직업 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네 꼬마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아닙니다. 정말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동네 꼬마님, 오늘 이야기가 예. 지금 현재 예. 하고 계신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일까요? 이야기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예.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어릴 적 20대 중반 때 얘기고, 나머지 예. 하나는 이제 제가 제 직업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네.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 스무스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 제 나이는 이제 30 후반이고, 예. 2010년 7월 29일. 제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머리가 똑똑해서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하는 카페가 있어요. 오호. 거기다가 제가 공유하는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서 제 글을 다시 보면은 그때 기억을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 날에 제가 모 햄버거 가게에서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배달을 저는 이제 맡고 있었는데 네. 밤에 주로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는 시급 1.5배거든요. 야근 수당. 예, 여기가 지방 도시인데 그 해당 햄버거 가게의 배달 시스템이 막 도입이 됐을 때예요.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는 완전 개꿀인 거죠. 배달이 예. 안 들어와요. 그 당시 시급이 4,000원이 조금 넘었던가 그랬을 건데 1.5배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갖고 제가 9시쯤 출근을 해서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파트였는데, 새벽 4시쯤 딱 퇴근하려고 하니까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 인근 대학교 옆에 피트니스에서. 그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지어진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근데 제가 거길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랑 그런 걸 잘 알아요. 배달 들어와서 가게에서 햄버거랑 이것저것 챙겨줘가지고 가방에 싣고 출발을 했어요. 예.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아울렛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건물이 디귿자 모양 내지는 미음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 가운데는 사람들 뭐 공원 형식처럼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건물은 피트니스를 들어가려면 내가 오토바이를 받치고 걸어서 한참 가서 3층에 있었거든요, 피트니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피트니스 한가운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걸 타고 가든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호. 그러니까는 지하 2층으로 그냥 내려갔어요. 왜냐면 구조를 아니까. 새벽 4시에 지하 2층 굉장히 조용하죠. 딱 이제 오토바이 받치고 이제 피트니스 누르고 올라가서 햄버거 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결제를 마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지하 2층이에요. 그래서 지하 2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아마 배달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배달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문에 머리를 거의 그냥 닿을똥 말똥 가까이 딱 대고 기다리게 돼요. 사람 이상하게. 예. 문 열리면 바로 그냥 나가려고. 예. 그래서 저도 늘 하듯이 그냥 바로 앞에다 머리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바로 딱 내렸는데 한 발자국 딱 딛고 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이 가득 켜져 있어요. 근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아예 완전히 암흑 공간인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눌렀나?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가지고 층수를 봤더니 지하 1층인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건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물이 신축을 하고 이제 꽤나 유명한 모 영화관이 지하 1층에 입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은 상태였거든요. 그 지하 1층이 비어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은 그 옆에 있는 대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아는데, 이게 지하 1층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버튼을 같이 누르면. 그래갖고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구나. 다시 타가지고 닫힌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진짜 10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예. 정원 초과 버튼이 뜨면서 경고가 울렸어요. 삐 하고. 오, 10,000원? 네, 정원 초과. 예. 야, 이게 사람이 일단은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요, 몸에서. 예. 그러면서 어지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머리가 멍해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잖아요. 예. 저 멀리 불빛은 하나 보여요. 비상구.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제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몰래 학교에 늦게 남아서 친구들하고 강령술도 해보고 아이고. 폐가도 가보고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귀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 귀신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진짜 사후세계가 있냐? 예. 니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냐? 난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막상 귀신은 보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딱 닥치니까 머리가 곤두서고 막 심장은 뛰고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근데 이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엘리베이터 내려서 저 비상구로 뛰어가야 되는 것인가? 저 비상구로 뛰어가서 지하 2층으로 내가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불이 켜져 있는 그나마 이 엘리베이터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제 핸드폰이 돌비님은 혹시 햅틱폰 아시죠? 알죠. 스마트폰 전에 햅틱이라고 터치긴 터치인데 꾹 눌러야 되는 터치 아시죠? 예. 걔는 후레쉬 기능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일단은 후레쉬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후레쉬 다 되지만 네네.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 머릿속에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리는 후들거리고.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5초? 6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예. 정원 초과 버튼이 딱 꺼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로 다시 오토바이를 끌고 매장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안 믿죠. 누가 이 말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제 말을 믿었냐면 매장에 도착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온몸에 닭살이 돋아있어요. 제가 팔이건 뭐건. 그러니까 제가 닭살 돋아있는 거 보고 믿긴 믿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것 같다 하고 새벽 4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일하는 그 햄버거 그 카페 거기다가 이제 이 글을 올리고 잤죠. 그리고 이제 며칠 더 일을 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지하 1층을 눌렀나? 그 생각이 뇌리에서 안 떠나요. 그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피트니스가 있는 건물을 갔어요. 제가 근무가 아닌 시간에 낮에. 그랬더니 관리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쬐까맣게. 그래서 관리동에 가가지고 저기 혹시 죄송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한번 CCTV를 좀 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듣더니 그냥 안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갖고 CCTV를 같이 봤는데 CCTV가 뒤에서 앞을 찍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문 쪽을 찍는 거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층수를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지하 1층은 제가 안 누른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지하 1층은 애초에 누르고 싶어도 못 눌러요. 왜 그러냐면 예. 엘리베이터에 타보시면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열쇠 구멍이 있는 엘리베이터들. 이게 뭐냐면은 락을 거는 거더라고요. 예. 어떤 해당 층수를 안 눌러지게 이걸 열쇠를 넣어서 락을 풀으면 그 층수가 눌러져요. 근데 지하 1층은 애초에 그 영화관이 입점을 했다 폐점을 한 상태에서 아예 비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뭐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지하 1층에서 문이 열린 건 맞아요. 왜냐면 층수가 카메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이 열리고 정원초가 뜬 것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도 야 이거 뭐 기계에 오르겠지만 정말 무서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순간 진짜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되게 짧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초, 6초. 네. 1분을 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속에서는.
1분을 넘게 서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몸이 앞뒤로 슬슬 흔들고 있어요. 제가 예. 나갈까 말까 하면서 몸을 살살 흔들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비상구로 나갔으면 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갖고 제가 관리자분한테 여쭤봤죠. 만약에 제가 비상구 그 불빛을 봤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불이 안 들어와요. 전원 내려가 있어요. 오, 비상구 그거는 전기 라인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지하 1층 쪽 라인은 전기를 아예 다 끊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다 끊어서 아마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상구 그 불도 아마 안 들어올 거라고 지하 1층은. 그리고 어차피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셨어도 문 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에 이끌리듯 내려서 그 햅틱폰 그 액정 불빛 하나 믿고 비상구까지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었을 땐 문이 안 열릴 것이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자니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가지고 암흑천지가 돼 있었을 건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도 소리가 들릴 것도 없을 것이고 나는 1분 동안 도대체 몸을 흔들면서 뭐 하고 있었나. 이거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까딱까딱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근데 안 나간 거는 뭐 조상이 도왔든 신의 한 수다, 이거. 신이 도왔든 짤막하지만 참 제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정말 강력한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 일을 겪고 나서 배달을 그 해당 휘트니스를 사실은 몇 번 더 갔어요. 예. 몇 번 더 갔는데 그때 휘트니스도 그때 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비슷한 시간에 오더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에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 배달을 갈 때. 네. 이거를 바깥에도 오토바이를 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배달을 할까? 아니면은 지하 2층에서 똑같이 한번 가볼까?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죠. 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똑같이 엘리베이터 탔죠. 똑같이 내려왔죠. 아무 일도 없었죠. 예. 심장이. 오, 그쵸. 이게 똑같은 상황이 예. 또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얘기로 들어서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땐 몰랐는데 막상 그때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아무리 무서운 걸 쫓아다닐 정도로 좋아하는 저였어도 다시는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 있는 털이 쓰더라고요. 야, 이건 소름 끼친다. 그러면 네. 이거는 배달할 때 이제 직업괴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네. 직업을 하시면서도 이게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이제 딜러분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도 많이 네. 겪을 수가 있나요? 네, 있죠. 왜 오. 그러냐면 저도 지금 제보드린 한 가지 얘기가 있고 그쵸. 제 선배들 같은 경우도 돌비님한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송에는 그쵸.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일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저희 직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차를 파는 딜러예요. 예. 그리고 국산차 쪽이고요. 네네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이나 전봇대에 족자가 걸려 있고 맞아요. 뭐 할부 뭐 매달 얼마 연락처 딱 써 있고 뭐 김 팀장, 오 팀장 막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만천하의 전화번호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는 통화를 함과 동시에 갑과 을의 관계로 우린 통화를 하게 돼요. 네. 차를 살려는 사람은 갑이고 저희는 을이잖아요. 시승을 해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의 비율을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직업 자체가. 서비스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업도 간략하면서도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은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교육을 받고 동기들이 생기잖아요. 전국에. 네네. 경기도권에 있는 동기한테 있었던 일인데 뭐 짤막하게 고객이 전화가 와서 시승을 하고 싶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A 지점이다.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하나만 도와줘라. 오는 길에 B 지점을 들려서 물건 하나만 들고 와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일은 좀 많아요. 심부름 시킬 겸 뭐 할 겸 해서. 예. 심지어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대리 타기 싫어갖고 시승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건 좀 너무 영업상 심했다. 운전시키고 있습니다. 아, 예.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겁니다, 그건. 아. 이 친구가 물건을 집어서 말한 곳에 놓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두절인데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됐죠, 며칠 있다가. 네네. 난로 물건이 굉장히 나쁜 약이었으니까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 영업사원들이 시키면 할 수 없다는 걸 이용을 해서 예. 자기들은 완전히 불법으로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얼굴 하나 뭐 하나 보여줄 거 없이 이 사람을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나쁜 약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한 운송 방법입니까? 예. 하나 운반할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리를 받긴 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아, 사건이 사건인지라.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에 좀 노출이 돼요. 진짜 이거는 위험하다. 그거 말고 사람한테도 많이 위협도 당하고요, 실제로. 예. 왜 그러냐면은 매장에 와서 차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나한테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상담을 받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부르는 목적이 불순하다면요. 뭐야.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예. 그런 목적으로 부르는 거라면요.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예. 아까 말씀 저희는 못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한번 네. 조율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엔. 아, 예.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 영업사원들 보면은 항상 매장에 앉아있고 편하게 쉬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쵸.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뭐 예. 누구를 만나든 하는데 보통 전봇대에다가 족자도 걸고 막 해요, 저는. 낮에 점심 먹고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제가 입사한 지 그때가 한 1년이 좀 못 됐을 때예요. 네네. 그때가 19년도인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세상 설렙니다, 진짜.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다니는 뭐 해당 종교 시설의 사모님이 차를 좀 구매를 하시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차를 한 대 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야, 진짜 좋다. 그랬더니 저녁 8시쯤에 혹시 출장 상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24시간 대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좀 이따가 저녁쯤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고 그때 미팅할 장소를 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목소리도 차분했고 괜찮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로 제 거 명함이랑 또 남겨드리고 매장에서 당직자하고 6시에 같이 밥 먹고 좀 놀고 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안한데 일정이 좀 생겨서 그러는데 밤 10시에도 혹시 상담이 가능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새벽 4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요, 저는. 그래요? 3교대 분들도 있고 2교대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주소를 문자로 하나 찍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직자 보고 일찍 가려면 가라.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매장은 닫겠다 하고 매장에서 이제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해당 차종 카탈로그랑 그다음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미리 제가 몇 가지 견적서도 뽑고 예. 준비를 이렇게 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주소지를 찍어봤더니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교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미팅이니까 9시에 출발했더니 9시 반이 좀 넘었나? 그때쯤 이제 해당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진짜 시골 중에 깡시골로 들어가면은 인간 없는 시골을 거치면은 이렇게 앞에는 민가가 한 2-3개가 있었고 그 안으로 길로 더 쭉 들어가면은 해당 목적지를 찍은 집원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집원은 일단은 다 폐가 밖에 없어요. 다. 불이 꺼져 있어서 폐가가 아니고 그냥 딱 보면 폐가잖아요. 알잖아요. 집원을 내가 잘못 찍었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도착했으니까. 도착했는데 여기 혹시 뭐 주택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집원이 안 나와서 일단 거기를 알려주셨대요. 그 안쪽으로 길 하나 보이시죠? 그러길래 이렇게 봤더니 산길이 하나 나 있어요. 예. 차가 다닐 수 있는 산길. 이게 뭔 길이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소방도로예요. 산에도 소방도로가 나 있어요. 오.
깊은 산 중에도 그 소방도로길이더라고요. 이 길로 쭉 들어오면은 보일 거래요. 그래서 저도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차 다시 끌고 쭉 들어갔는데 외길이에요.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데 15분을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속도를 못 내니까. 한참 들어갔더니 기도원이 하나 보여요. 예. 기도원이 하나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이상한 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오래된 철 입간판에 뭐뭐뭐 이렇게 기도원 써 있고 낡았지만 십자가도 있고. 예, 있어요. 예. 하우스예요. 일단은 그 기도원 자체가 비닐하우스에 위에 검은 두꺼운 천이 씌워져 있는 그런 하우스고 입구는 양철문 비슷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차를 대고 전화를 드렸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사모님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네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뭐 엔진 소리를 듣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뭐뭐뭐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이제 정중하게 하고 돌비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살려는 차가 왔어요 지금. 예. 어떻게 이 똑같은 차가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사를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차 좀 봐도 될까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그쵸. 그게 네.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를 한번 보시죠. 어두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냥 들어오래요. 그래서 뭐지? 일단은 들어오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기도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좀 쬐까맣게 뭐 십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진 않고 좀 크게 십자가 있고 방석이 1m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쭉 깔려 있어요. 방석이.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 예. 사모님, 그 다음에 신도분이 3분 있었어요. 여성 1분, 남성 2분. 그래갖고 사람이 그래도 여기 꽤나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인사 정중하게 하고 다시 또 어디 누굽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월 달이면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에 위에 마이를 입진 않고 경량 패딩 같은 거 하나 입고 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경량 패딩은 벗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단정해 보이려고 경량 패딩을 한쪽에 벗어놓고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종교가 뭐냐고. 현재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때도 기독교였고. 예. 근데 그 전에는 불교였습니다, 제가. 예.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주기도문도 외우지만 반야신경도 외웁니다, 제가. 예. 그래서 불교인분을 만나면 반야신경을 외우고 기독교인을 만나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제가. 예. 정석이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기독교를 실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좋으신 분이 왔답니다. 좋으신 분이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된 게 많다.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다잡아야 되고 막 이런 말씀을 쭉 주시더라고요. 예. 이단 냄새 풀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저는 2단이 아니고 3단이어도 상관없어요. 차만 사면 돼요, 솔직히. 저는.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이제 있었더니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오래요. 예? 그랬더니 십자가 앞에 가서 삼배를 하고 오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기독교 오래 교회 다닌 것도 아니지만 저는 뭐 3,000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차만 사면 가가지고 저 되게 정중하게 삼배를 했어요. 예. 원래 삼배가 굉장히 존경을 뜻한다로 알고 있으니까 정중하게 삼배를 하고 이제 와서 저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 빼고 아까 챙겨온 카탈로그 뭐 이것저것 빼가지고 견적서랑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은 많이 물어보세요. 가격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으세요. 딱 상담을 해보면은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 솔직히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죠. 얼굴로 내색은 안 해도 예. 이 시간에 사람을 여기까지 불렀을 때는 저는 가면서 이거는 무조건 계약이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간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밤 10시에 불렀으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차에 관심이 없길래 이건 뭐지? 이거는 정말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신데 더군다나 이건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떻게든 저는 자동차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다른 얘기만 자꾸 하세요. 아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2단, 3단 그쪽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차량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는 딜러님께서 알아서 조합을 하래요, 저보고. 예. 그래가지고 후닥닥 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슬슬 이 본능 밑바닥에서 경고등이 살살 켜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경고등이. 예. 여기서 나가고 싶다. 왠지 나 이 기분이 안 좋다, 지금 여기가. 그렇죠. 경고등이 살살 켜지기 시작을 해서 일단 어떻게든 빨리 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차를 어떻게든 팔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알아서 체크를 할게요. 하면서 색깔은 뭘로 하고 뭐뭐 기능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하면서 태블릿 PC 열어가지고 체크하고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넣으실 거냐 했더니 사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넣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모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최땡땡인가 뭐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넣고 핸드폰 번호요? 그랬더니 핸드폰 번호도 말씀은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 넣고 사실은 여기까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게 신분증과 본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계약금하고. 그렇죠. 예. 요거를 제가 해야 다른 영업사원이 제 걸 못 뺏어가요. 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받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태블릿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사인을 좀 받아야 되니까 칸이 2개가 떠요. 왼쪽 칸에단 조남을 써주시고 오른쪽 칸엔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름도 십자가고 사인도 십자가예요. 오. 그래서 사모님 그게 아니고 그 조남이랑 실제 아까 불러주신 그거를 좀 적어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름이 이거야. 나는 이름 없어. 난 이름이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말만 들었을 때는 이 상황이 날 데리고 장난치는 것 같고 짜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목사님과 신도분과 사모님이 그 표정을 짓고 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장난 같진 않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이. 근데 이제 경고등이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땡땡땡땡 하고 야 빠꾸 나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인은 매장 돌아가서 내가 그냥 하자. 아까 이름이랑 넣은 게 있으니까 신분증을 찍어야 돼요. 태블릿으로. 신분증 요청을 드렸더니 그런 거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계약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제 거 이제 명함 아까 드린 거 있으니까 명함 뒤편을 보시면 저희 회사 계좌번호가 써 있으니까 거기로 계약금 10만 원만 꼭 입금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이제 막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래도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맙다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래요. 차가 한 잔이 아니고 밥 먹음도 마시기 싫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은 가다가 소변도 이렇게 마렵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물을 안 먹는다고, 제가 워낙에 신장 기능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길래, 향기만 맡긴 했어요, 제가. 마시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마시기가 싫었어요, 제가. 예. 원래대로라면 마셨을 거예요. 고객이 주시는 건 먹거든요. 예의상으로라도 입을 대요. 근데 입을 안 댔어요. 제가 입을 안 대고 이렇게 있다가 일단은 제가 내일 또 전화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어찌됐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인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입을 처음으로 여셨어요. 그 이후로 저기 자고 가시죠? 그래요. 오? 그래서 예? 저 집에 아기도 있고 저 와이프도 있고 저 집에 가가지고 저도 제 일을 마무리 짓고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 저 집에 가서 좀 잘게요 하고 가방 딱 챙겨서 있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람이 눈이 시뻘개진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대놀라시면서 자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그냥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종이 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준비를 조금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느낌이 못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요즘 저희 차도 이제 다 스마트 키잖아요. 예. 스마트 키에서 차에 다가서서 문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데 일부러 키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튀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튀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차에 갔을 때 바로 문이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열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태블릿이고 뭐고 손에서 다 놓고 제 거 옷이고 뭐고 다 놓고 튀어나갔어요. 그냥 예. 제 본능이 그렇게 시켰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딱 튀어나가는데 문이 아까 제가 열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도원 문을. 신발도 안 신었어요. 예.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얇은 양철로 되어 있는 문인데 제 몸무게가 좀 나가요. 제가 0.1톤까지는 아니고 그 밑인데 어릴 적에 그래도 운동부도 했었고 나름 힘이 있다고 자신을 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제 어깨가 부서지는 문이 부서지는 둘 중에 하나 부서지겠지 하고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와. 문이 일단은 부서지면서 열렸는데 그때 제 와이셔츠 뒷목이 잡혔어요. 아까 근데 제가 탁 뛰쳐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남성 신도분 두 분이 같이 있났거든요. 동시에. 제가 튀면서 그걸 봤거든요. 오, 소름 돋아. 와. 그러니까 잡혔어요. 제 뒷목을. 예. 딱 뒷목을 잡혔는데 저도 레슬링 선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은 안 진다고 자신을 해요. 예. 어차피 와이셔츠니까 와이셔츠가 터져 찢어지는 말든 초인적인 힘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목 뒤에 핥힌 느낌 나고 와이셔츠 북 소리 나고 앞에 단추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팡 뛰어서 차로 일단 갔어요. 근데 예. 자동차 머리 방향이 기도원을 향해 있어요. 차를 돌려서 나가려면 거기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돌려야 돼요. 그쵸. 시간이 공터 걸려. 크기가 작아요. 예. 일단은 차 문을 열고 타면서 왼손으로 문을 잠그고 저는 2차 딜러니까 2차 버튼 위치는 다 알잖아요. 예. 바로 문 잠금 버튼 눌러서 일단 문부터 잠궜어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는데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까지 걸리는데 2초 정도 걸리잖아요. 아이고 정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다당탕탕탕탕 소리 나고 차 때리는 소리. 상식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없지 않은 이상 제 차를 그렇게 두들기고 쫓아 나와서 옷이 찢을 정도로 목덜미를 잡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돌비님? 절대 그럴 수 그래서 없죠. 바로 후진기어 놓고 전진기어 놓고 사람이 밟히든가 밑에 깔리든가 저 신경 안 쓰고 차를 돌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썼어요. 예. 차 돌려가지고 다시 산길을 막 내려오는데 손은 덜덜덜덜덜 떨리고 신발 안 신고 운전해보셨어요? 너무 급하니까. 신발 안 신고 운전해보면 운전이 되게 느낌 이상해요. 맞아요. 운전도 하기 힘들고 그렇게 이제 마을까지 다시 나와서 자꾸 눈밀로로 뒤를 보는데 쫓아오는 사람은 뭐 안 보이죠. 사실 뒤에는 암흑천지여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걸어서 차를 따라잡기 힘들었을 거니까.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혹시 사람을 잡아다 파는 이런 나쁜 사람들 아닌가. 오. 그러면 내가 이 마을 초입에 들어올 때 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혹시 나쁜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나를 막는 거 아닌가. 만약에 막고 있으면은 그냥 차로 밀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막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 다행이다. 근데 오. 집을 바로 못 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 아들이 3살이었어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온다고 하면 내 아들과 아내까지 있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다 지키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다른 시까지 넘어가서 엄청나게 뺑 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일부러 아예 타 시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공터나 사람 없는 쪽에 가서 차를 세우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시 또 크게 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게 뭔 꼴이냐 막 얘기하길래 내 와이프가 이제 무서운 얘기를 되게 못 듣고 좀 예.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라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고객하고 몸싸움이 있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그걸로 철 좀 들어라.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살면 쓰겄냐. 어이구.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 뭐 내 잘못이다 하고 일단은 잤어요. 푹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 이렇게 사람을 물먹일 수 있나? 진짜 나도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나도 그냥 딜러 아니다. 옛날에 내가 운동도 했었고 소위 생활한다는 동생들도 이제 아는 나도 그래. 나도 내 나름 성질이 있어. 그래서 혼자는 솔직히 무서워서 못 가겠고요. 예. 소위 말하는 생활한다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분달분달. 야, 네. 네. 근다고 해서 뭐 그 동생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깡다고 좋은 친구들이니까 예.
자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긴 솔직히 무섭다. 얘기를 했더니 가재요. 심심한데 잘 됐대요. 예. 그래갖고 우리 매장으로 일단 와라. 같이 출발하게 내 차로. 그래서 이제 동생이 둘이 왔어요. 예. 둘이 와가지고 야구 배트랑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골프채랑 예. 트렁크에 싣고 동생 하나는 그 휘발유까지 받아왔더라고요. 어이구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쵸. 막 자기 성질이 이렇다는 거 막 과시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동생 둘이 있으니까 좀 이제 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을을 지나서 다시 산길을 타고 딱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기도원에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예? 전봇대가 연결된 게 없어요. 거기는 소방도를 타고 15분을 넘게 들어가는데 뭔 전기가 연결돼 있어요. 거기가. 근데 저는 밤에 갔을 때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다시 그 자리로 딱 왔더니 하우스는 맞는데요. 버려진 지 2, 3년이 아니고 진짜 몇십 년은 넘었을 법한 상태였어요. 우와. 버려진 지. 아예. 정말 다 삭을 대로 삭고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은 그런 기도원이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선명하게 땡땡 기도원을 봤는데 그것도 아예 칠이 다 벗겨져 있었고 철간판에 서 있던 위치는 맞는데 우와. 같이 온 동생들은 이제 짜증을 내죠. 그냥 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이게 뭔 장난이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지? 이건 막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냥. 예.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놓고 간 내 거 태블릿 PC 그리고 내 서류 가방, 내 거 점퍼, 내 구두 그거 막 가봤어요 그쪽으로. 예. 없어요. 없어. 뭐지? 나 어제 여기 안 왔었나? 밑바닥을 봤더니 미친놈 마냥 차를 돌린 흔적은 있어요. 예. 차를 막 왼쪽 오른쪽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닥이 막 파일 거 아닙니까?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예. 나 분명히 어제 왔었구나 내가 여기를. 근데 제 옷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어제 들어갔던 장판이 깔려있고 방석이 있고 막 불이 켜져 있고 하는 기도원일 수는 절대 없어요. 낮에 와봤는데. 미쳤다. 이 사람 미쳤다, 진짜. 그래가지고 일단 동생들을 다시고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예. 이제 해서 가는데 기분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찜찜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뭐지?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때 동안까지는 그분한테 전화를 안 드렸었어요. 처음에 저를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수신이 안 되는 아예 그런 핸드폰 상태로 되어 있고 일단 전화 연결은 애초에 불가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동생한테 얘기해봤더니 만약에 뭐 그런 경우에는 대포폰이나 이런 거 그냥 그거는 못 잡는다. 얼굴도 본 적 없지 않냐. 근다고 그랬더니 그만 포기하라고. 근데 제 목 뒤에 생채기랑이 남아 있었거든요. 목을 잡혔으니까. 워낙 약오르니까 내가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그래도 이 대포폰이 어디서 발신이 돼서 기지국을 거쳤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님이 경찰이면 그 얘기 듣고 사건 착수할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혼자 형님이 공터 가가지고 형님이 귀신에 홀려가지고 귀신하고 싸우다가 생채기 났다고 이거 조사해달라면 형님은 해줄 거냐고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장에 복귀하고 있는데 저희 매장에 교회를 다니시긴 하는데 별명이 박수무당이에요. 예. 이분이 막 귀신을 보고 뭐 이런 분은 아니고 촉이 정말 좋아요. 영업사원이 몰래 낮에 뭐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건 당구를 치러 가면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하는 촉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촉이 좋은데 점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를 다니는 양반이. 근데 저도 같이 몇 번 갔는데 진짜 점쟁이가 그 얘기해요. 너는 점쟁이가 됐어야 될 팔자다고. 너 촉 좋은 거 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데 그분이 토속신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왜냐면 예. 저도 찜찜한 게 귀신도 붙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에 아기도 있고 하니까 엄청 찜찜하더라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람의 농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갔다 오니까 귀신의 농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를 했더니 그 팀장님이 자기 아는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뭐 비방을 쓰든 뭘 하든 일단 제가 워낙 좀 찜찜해 하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몇몇 무당이 이런 얘기는 했다. 그 터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재물이 하나는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 않겠냐. 누구를 달래든 뭐라든 그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만 그쵸. 그래서 네가 간 것 같다. 네가 거기 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홀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자고 왔으면은 아마 넌 여기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네가 어떻게 용케 잘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이제 겪고 나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거는 둘 다 무서운 거네. 그래서 그 일 있은 이후로 제가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회 뜨는 긴 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칼집을 딱 채워가지고 서류 가방에 딱 넣으면 딱 세워진 길이 맞은 걸 사가지고 제가 회칼을 갖고 다녔어요, 한때는. 예, 출장 상담 같은 거 갈 때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무기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일이 영업을 20년 하신 분들도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전 어쨌건 한번 겪으니까 좀 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한때는 좀 갖고 다녔어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 이후에 제가 뭐 귀신을 보고 막 힘들고 이런 건 솔직히 없었어요. 네네. 그 꿈자리가 뒤숭숭한 건 있었어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영업을 하시는 제 선배들 변화별 일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예. 저희가 을의 입장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다른 선배분들, 영업하시는 선배분들이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한 몇 가지 정도 예. 있을까요? 혹시? 그냥 막연히 제가 생각나는 거 한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돌민이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수위 조절하기 힘든 사건 하나. 그쵸. 있고. 저 잠깐 들었는데도 이거 진짜예요?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동네 꼬마님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고 가요. 예. 자고 가시라고요. 어디서요? 여기 이제 시들무 이제 돌벤져스라고 있는데 거기 자고 가요. 저 집에 가서 자요. 딴 데서 안 자요. 못 가요. 자고 가세요. 아시겠죠? 대문 부시고 나간다니까요. 야, 진짜 레전드였어요, 오늘 이야기. 야, 근데 말씀을 감사합니다. 워낙 잘하시네요, 진짜로. 미쳤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돌민이. 다음번에 진짜 또 다른 이야기 예. 꼭 들려주시기 바래요. 네, 자고 가시고요, 그때.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야기 끝나면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진짜 들었다 놨다 하네요. 처음엔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결국에는 귀신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게 된, 야, 이 정도의 일들이 있구나. 특히나 영업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장소를 많이 가실 텐데 진짜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업하시는 분들 항상 고생이 많지만 항상 사람도 귀신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이야 뭐 믿고 듣고 믿고 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나 예토전생 된 줄 알았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동꼬라 그래야 되나? 네. 여보세요? 문득 생각나서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와주셨는데,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야 신도로서 교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키워드 오랜만에 한번 먼저 하고 갈까요? 예, 그렇죠. 묻지마 범죄는 없다.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유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먼저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신 분은 이제 먼저 저한테 직접 와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네. 이렇게 캐먹고 다니는 거 아니까 처음 뵀어요. 저 처음 뵀는데 와서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일단은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3년 전에 이분을 그냥 똘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3년 전에 이제 똘비가 40 초반이에요. 3년 전이면 이분이.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똘비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직업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세요. 이분도. 퇴근을 하고 그냥 집에 딱 들어가면 대부분 코스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길에 쓱 하니 우편함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가지고 우편함을 쓱 한번 쳐다보고 우편이 있네? 하고 우편물을 딱 꺼내서 보니까 보낸 사람은 안 써있고 받는 사람의 본인만 써있더래요. 이름만. 뭐지? 안에 뭐 내용물이 들어있더래요. 플라스틱 같이.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딱 열어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공포심에. 왜 이 사람이 주저앉게 됐냐? 7년을 더 들어가 볼게요. 전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분은 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이분은 30대 이제 뭐 중반, 초중반 정도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영업사원이었어요. 잘난 것도 없었고 못난 것도 없었고 그냥 흔한 영업사원이었는데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 아침에 회의를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요, 그냥. 그러면은 보통은 8시 10분에서 8시 30분 사이 출근을 완료를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늦어도 보통은 8시 반이에요, 대부분 매장이. 근데 똘비는 거의 항상 우리 목전에 차하고 도착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욕도 좀 먹었죠. 그러니까는 그날도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눈을 딱 떴는데 뭔가 기분이 쎄해서 시계를 딱 보니까 야, 이거 씻고 가면 지각이다. 그래가지고 막 까치지진 머리에 영업사원이 모자를 쓰고 정장을 입고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막 내 차가 어딨나 이제 비몽사몽 해갖고 찾는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룸은 밤늦게 들어오면은 찾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앞에 도로변에다가 이제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 도로변은 좀 차량 운행이 많은 곳, 그런 곳이었는데 아씨 빨리 가자 하고 차 시동 걸고 일단은 도로 쪽으로 나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핸드폰 만지작 하면서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가지고 일단은 출근을 했어요. 뭐 한 1, 2분 정도 지각해가지고 살짝만 욕을 먹고 다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냥 일상을 보냈어요. 그냥 예. 뭐 다를 거 없는 하루였죠. 이틀 정도, 딱 이틀이 지났을 때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나와 보니까 운전석 앞바퀴 한쪽이 바람이 빠져 있더래요. 아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누가 타이어를 찢어놨더래요, 옆을. 아 또 어떤 또 동네에 또 조금 모질한 사람 하나 있구나. 아 이거 어떻게 잡지 하고 막 두리번 거리는데 뭐 본인 거 블랙박스도 조금 보고 했지만 이게 뭐 아시다시피 10년 전이면 지금만큼 블랙박스 성능이 좋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원룸인데 뭐 이렇게 좋은 원룸이 이제 아니고 하니까 CCTV 확보도 어려웠고 혹시 다른 차들에서 찍힌 게 있나 해가지고 몇몇 차주분들한테 연락을 드려봤는데 못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 이런 일들이 좀 왕왕 많이 있어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 생돈 들여가지고 중고 타이어 하나 사다가 앞바퀴에 낀 거 넣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와봤더니 이번에 백밀러 한 짝이 또 부서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진짜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겠다. 뭔가 나한테 이건 테러다. 나한테 대한 선전포고다. 똘비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와 이걸 어떻게 뭐 잡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저 길가 쪽에 세워져 있는 차들 차주분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블랙박스 영상 한번 볼 수 있냐 하는데 뭐 그 차들은 180도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잘 찍힌 것도 없고 백방으로 찾으려고 난데고 신고까지 했대요. 신고까지 했는데도 아니 영상이 있어야 경찰도 찾죠.
솔직히. 그러고 백밀로도 이제 자기 돈을 일단 수리를 하고, 네. 이제는 조금 떨리죠. 혹시라도 오늘 밤에 뭔 일이 있을지. 그래갖고 수시로 창밖을 내다봤대요. 자기가 내다봤을 때 차가 보이는 위치에 놓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딱히 뭐 자기 차가 상해있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차가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양카도 아니고 왜 그러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시간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가 흘러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그날도 좀 지각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출근을 해서 회의를 마치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데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예. 차 옆에가 다 끄서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냐 운전석 반대쪽이 끄서져 있어갖고 나 미치겠다. 이 새끼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으라고 다니네.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미치는 거예요. 뭐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1살 어린 후배가 형 그러더래요. 뭐 이거 지금 영상 확보도 안 되고 형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이거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한 번씩 날 잡아가지고 형님 우리가 한번 기다려봅시다. 숨어서 잠복 근무를 해봅시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언제 올 줄 알고 잠복을 서?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형 차를 그냥 매장 지하에다가 한 일주일 박어. 일주일 받고 형네 집을 가면은 그놈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매일 와서 체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테러하고 싶으면 몸이 바짝 달아오르니까 그냥 그거 좋다. 해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를 지하에다 박아놓고 한 일주일을 택시 타고 돌아다녔어요. 출퇴근만. 출근해선 자기 차 갖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나고 본인 차를 딱 갔다가 길에 한쪽에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차 바로 뒤에다가 너무 딱 붙이진 않고 살짝 벌려서 시승차를 주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잠복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자기가 잠드는 시간이 1시 정도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이드미러 빠개졌을 때도 그러고 1시까지는 자기가 뭐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없으니 1시 이후부터 뭔 역사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동생놈이랑 둘이 차에 앉아가지고 과자 까먹으면서 음료수 까먹으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2시, 2시 반, 3시. 이제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요. 야, 오늘 안 올란가 보다. 야, 피곤한데 우리 집에서 자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요 하니까는 이제 한 4시가량이 되니까 남자 한 명이 그냥 걸어가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길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 길가인데 특이했던 건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가는 놈이 한 놈 있더래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라는 거가 이제 일상이 됐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기관지가 편찮으신다든가 나를 숨겨야 될 때 쓰는 게 마스크였단 말이에요. 맞죠. 냄새 난다. 야, 있어봐. 하고 이제 있었어요. 딱 있는데 그놈 손에 망치가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야, 저기다. 야, 대기. 내 차 찍으면 바로 차문 열고 가서 잡는 거다. 하고 문고리 딱 문 바로 열라고 문고리에 딱 손 올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놈 자식이 땅 하고 천장을 찍더래요. 망치로. 예. 이때구나 얼씨구나 하고 문 열고 이제 야 이 뭐 개 호락을 하면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둘 다 체중이 상당히 나가거든요. 문 열고 바로 뛰어가면 잡을 줄 알아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 막상 뛰어가보니까 뒤지게 잘 뛰더래요. 진짜 눈앞에서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뒤통수에 대놓고 온갖 쌍욕을 다 했대요. 온갖 쌍욕을 다 하고 경찰에 다시 한번 요청을 했대요. 이 사람이 이쪽 방향에서 걸어왔으니 이쪽 방향 CCTV가 됐건 블랙박스가 됐건 다 확인을 좀 해줘라. 동선 맞춰서. 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시설의 원룸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 지명을 하는 거에 실패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아이고. 마스크에다가 도망간 방향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잡을 수가 없었고 야올라 미쳐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도 잠복을 한 2번을 더 했는데 이제는 안 보이더래요. 이제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사람이라면 저 정도 식겁했으면은 더 이상은 안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한 3개월 이상이 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계절도 완전히 바뀌어서 매미가 열심히 우는 한여름이었대요.
이제 본인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억은 좀 있되 크게 이제 신경 안 쓰는 그 정도 시기가 돼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그래 받았더니 조금 나이가 있으신 시골분 느낌이 물씬 나는 억양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받았더니 그 자동차 파는 데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나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트럭이 한 대 필요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 그러세요. 그럼 뭐 어떻게 매장으로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빠. 지금 어떤 시기인데 못 가. 이리 와. 그러더래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쿨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어디라고 해야 되냐? 어디 마을로 와.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마을이 어딘 줄 알아요, 사람이. 선생님 주소를 좀 불러주셔요. 그러니까는 어디 톨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 가다 쭉 가다가 우회전하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받아 적었대요, 노트에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막 받아 적었대요. 그랬더니 뭐 어디 가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일 거고 그쪽에 기다려라. 일단 알았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이제 2시쯤 출발을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는데 한 40분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슬렁슬렁 가가지고 이제 2시 40분쯤 딱 돼가지고 이제 3시 정도. 근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본인한테 걸려온 번호도 일반 번호였고. 그래서 그 일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안 받더래요.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그 번호로. 그래갖고 아이고 선생님 하고 이제 받으니까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작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보이는 길, 그 비포장 같은 길 하나 보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보입니다. 그 길로 쭉 들어와요 끝까지.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지금 뭐 이쪽으로 못 나오시는 상황이세요? 왜 그냥 들어가기 싫었대요. 왜냐면 본인 차가 승용차여서. 그랬더니 들어오셔요. 그 차 다 들어와. 나 지금 일하느라고 못 나가. 지금 흙 다 묻어가지고 빨리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를 부를 때 이분이 딱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계약서 들고 와. 계약서를 들고 오라니까 또 우린 또 지옥이라도 들어가니까 또 이제 또 차 끌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비포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져져 있어가지고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꼴랑꼴랑꼴랑 들어가니까 끝에 진짜 작은 공터가 하나 보이고 그 옆에 보도블럭 같은 블럭을 쌓아가지고 창고처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하나가 있고 높이는 2m 정도 되는 창고죠, 창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해갖고 이제 크게 외쳤대요. 선생님, 어디 자동차입니다! 하고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기다리면 오겠지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작업을 이 근방에서 하고 계셨나 보다 생각이 됐던 게 옆에 뭐 이제 이렇게 보도블럭도 놔져 있고 몇 개 더. 그리고 시멘트도 이렇게 있더래요. 디벼놓은 게.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면 오겠거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부작 발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쳐다보니까 본인 또래 정도 보이는 사람 하나가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저 혹시 자동차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버지 조금 시간 좀 걸리신다고. 날도 뜨건데 잠깐 이쪽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그랬더니 창고 쪽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손으로. 그래서 창고 쪽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리 이렇게 블럭으로 지어놓은 창고라고 하더라도 한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깥에 땡볕에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햇볕 피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아버지 지금 산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길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대요. 그냥 서가지고 뭐 하겠어요. 심심한데.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문자 확인하고 있었대요. 문자 확인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발소리가 이렇게 들려갖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아들이 다시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는데
그 아드님 얼굴이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긴장을 하고 있는 표정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하는데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번개가 제 핸드폰을 탁 낚아채더래요. 손으로. 탁 낚아채더니 본이 탁 밀더래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원래도 창고 안에 있었지만 더 깊이 밀린 거예요. 본이. 뒤로 밀리면서 우당탕탕 넘어진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아이쿠 하니까는 쿵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문을 닫아버렸더래요. 가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는 이게 철문이었는데 생각보다 막 두들겨 보니까는 양철문 같은 경우 두들기면은 텅텅텅텅 소리가 나잖아요. 두들기는데 울리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얼마나 두꺼운가. 떡떡떡떡 소리가 나더래요. 손으로 두들기는데 여보세요 막 하니까는 아무 소리 안 나고 차박차박 발소리만 좀 나고 뭐한 짓이야 이 미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턱 척척척척 턱 척척척척 이 소리가 나더래요. 쇠문 바깥에서 보도블록을 그 큰 블럭 있죠. 큰 블럭을 쇠문 밖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또 블럭을 놓고 그 소리로 들리더래요. 나를 지금 여기다 가두고 아니 왜? 지금 입구를 아예 봉인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발로 차고 하는데 내 발이 빠개졌으면 빠개졌지 문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걸 보니 딱 알겠더래요. 어깨로도 밀쳐보고 막 하는데도 이건 안 되고 바깥에서 아무 대답 없이 한참 그렇게 입구를 봉인을 하더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더래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와 미쳐버리겠다.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경우인가. 진짜 왜? 뭔 일이지? 왜? 막 이 머릿속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된 거예요. 왜 밤이 된 걸 확실히 알았냐면은 2m 정도 높이라고 했잖아요. 천장이. 자기 눈높이보다 조금 더 위쪽에 한 190cm 정도 되는 높이에 성인 남성 주먹 3개를 붙여놓은 만한 이렇게 틀이 하나 구멍은 맞아 있었대요. 거기에. 거길 통해서 바깥 하늘이 보이니까 하늘이 어두워진 걸 봤고 밤이 되니까 모기와의 사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잠도 못 자게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뜨는답니다. 진짜. 예. 미쳐버린답니다. 진짜. 막 앵앵거리는 속에 목이 뜯기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아침이 밝았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와요. 덜컥 겁이 많이 나죠. 자, 나 죽는 건가?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왜 하면서 발로 차는 것도 한두 번이 이제 힘도 없어요. 한낮 정도 됐을까? 왜 그러냐면은 되게 더워졌대요. 다시 안에가. 탁 달궈지는 게 느껴. 한낮 정도가 됐을까? 다시 발소리가 처벅처벅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놀비 선생 안에 있어? 그러더래요. 누구세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누구긴 그거 알 건 없고 이거 먹어 하면서 쪽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작은 거에다가 500ml짜리 생수를 한 3개를 밀어 넣어주더래요. 그 생수가 툭툭툭 떨어지죠. 까서 일단 냄새를 맡아봤는데 뭐 냄새도 이상 없었고 깔 때도 빠드덕 소리가 나는 게 뭐 새 거 같은 느낌이었대요. 근데 안 먹고는 못 배기겠더래요. 이게 뭐 독을 탔든가 뭘 탔든가 일단은 뭐 먹고 죽어도 일단 먹어야 쓰겠더래요. 진짜 목이 너무 말라서 500ml짜리 3개를 줬는데 2개를 숨도 안 쉬고 마셨대요. 그냥 꼴깍꼴깍 마시고 막 뭐가 갑자기 영화처럼 컥 하면 어떻게 하냐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 좀 축이셨어? 그러더래요. 바깥에서. 선생님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선생님 저하고 무슨 그게 있으세요? 선생님? 말씀을 좀 해보시게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일단은 잘 계시고 하면 가더래요. 그냥 선생님 외쳤대요.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또 별이 뜨고 모기가 달라들고 아침이 밝았고 또 낮쯤이 되니까 또 발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똑같이 또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돌비 선생 살만하신가? 그러더래요. 죽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왜냐면 배가 너무 고팠대요. 너무 배가 고팠대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턱턱턱 물 3병을 또 던져주더래요. 500ml짜리 3개를.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 왜 그런지나 이유나 알고 제가 뭐 죽던가 어떤가 이유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러니까는 처벅 그냥 또 말없이 가더랍니다. 또 별이 뜨고 또 다음날이 밝았고
또 이 아내가 달궈질 쯤 되니까 또 발소리가 또 나더래요.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몸에 힘이 없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특수부대나 막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이야 이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지 몰라도 일반인이 갇힌 상태에서 3일 정도 물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은 진짜 온몸에 기운이 없대요. 그럼요. 일어서가지고 외칠 힘도 없고 이러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나마 발소리가 들리니까 누워있다가 앉아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물병 3개를 탁탁탁 던져주고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 선생 좀 살만하신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여 이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어우 이제 좀 쌈박하네. 대화 좀 나눌 맛이 나네. 어떻게 왜 죽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라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야 이유는 알고 죽자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네가 왜 내 앞을 가로막어? 그러더래요. 예? 너는 너 같은 들은 말이야 진짜 다 죽어야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얘기했대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죽을 짓을 했냐고 말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같이 운전하는 들은 진짜 다 죽어버려야 돼. 야 그래도 내가 너 오래오래 편히 놔두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 나 아니었어도 어디 가서 칼 맞아 죽든가 총 맞아 죽었어 얘기를 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똘비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뺑소니라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이면 그래 뭐 나한테 원한 관계를 있겠다 싶은데 그래갖고 질문을 또 했대요. 정확히 말 좀 해봐. 야 내가 뭔 운전을 그렇게 그지같이 했냐?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볼게요. 똘비가 원룸에서 눈을 뜨고 지각을 했죠. 지각을 해서 본인 차를 부랴부랴 꺼내서 출발을 하면서 핸드폰에서 출근 때 뭐 확인할 게 있어갖고 천천히 확인하다가 갔다고 했죠. 그때 똘비가 얘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미친놈이 이 미친놈이 가고 있는데 똘비가 이제 껴든 거예요. 앞으로 주차했다가 앞으로 껴들더니 천천히 가다가 주황불로 바뀌니까 똘비는 싹 간 거예요. 그냥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진짜 허구한 날 그러죠. 네. 허구한 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거기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사이코패스라면 사이코패스고 미친놈이란 미친놈이죠. 똘비 뒤를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영업하네.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 그 자동차에 핸드폰 번호 다 보통은 많이 적어놓단 말이에요. 예? 핸드폰 번호 따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았으니까 얼굴도 알고. 그러면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매장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매장들이 영업사원 얼굴을 쫙 놓고 밑에다 이름을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딱 얼굴 보고 똘비구나 이름이. 여기서 일하고 핸드폰 번호 이거구나 하고 그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한번 했었냐. 매장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똘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 5시쯤에 상담을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펑크를 냈단 말이에요. 그날. 그것도 이제 모르는 일반 번호로 걸렸다는데 아마 그게 공중전화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펑크가 나니까 똘비는 졸지에 이제 일 끝냈잖아요. 그날. 집에 가든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본인이 펑크를 내고 기다렸다가 똘비를 뒤를 밟아가지고 집이 어딘가까지 안 거예요. 명확하게 집이 어딘가까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테러를 하고 이 얘기를 쭉 해주는데 기가 차더랍니다. 진짜 똘비가. 야, 그 이후로 지금 사람을 넌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미친 또라이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넌 죽어도 싸. 그니까 왜 내 앞에 껴들었어? 막 글더래요. 꺼지라고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온 힘을 또 다해가지고 막 이게 쌍욕이라도 안 하면 진짜 막 자기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대요. 막 쌍욕을 내뱉으니까는 바깥에서 막 낄낄낄낄 웃더래요. 낄낄낄 웃으면서 물 드시고 한 하루 이틀만 더 지났을 때도 그렇게 욕할 수 있나 보자 하면서 막 가더래요. 다시 발소리가 멀어지고 그 작은 거기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갑니다.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들이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이시여 있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착하게는 안 살았어도 나쁘게는 안 살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장가도 못 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다음날 또 동이 트고 점심때쯤 되니까 어김없이 발소리가 또 나고, 턱턱턱 물 딱 3개 던지고, 돌비 선생 어떻게 조금 살만하신가? 또 질문을 하더랍니다. 대답 안 했대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해? 알았어. 그리고 가더래요. 그냥 혼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창고 안에 갇혀가지고 한번 계셔보시래요. 이 전해주신 분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만큼 긴지 한 번만 있어보래요. 그냥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진짜로 사람이 명이 이렇게 길구나도 그때 알았대요. 물이 제공이 되니까 안 죽는데요. 배는 진짜 너무 고파서 죽어버릴 것 같이 너무 배가 아픈데, 찢어지게 아프대요. 나중엔 네. 아픈데 사람이 죽든 않는데요.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또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딴 때는 돌비 선생 살만하신가? 이렇게 질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뀌어 있더래요. 질문이. 돌비 선생 대답 안 하면 물 안 주네? 이렇게 바뀌어 있더래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아유 죽자 죽어. 아니요. 사람이 그게 아니래요. 안 되지. 그게 아니래요. 사람이 진짜 그 상황 닥쳐보면 대답하게 된대요. 물 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을 했대요. 진짜 싹싹 막 비니까는 바깥에서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물 3개 하고 쪼꼬바 하나를 던져주더래요. 와, 쪼꼬바 보네. 눈 돌아가 버리더래요. 진짜 막 이 입에서 침이 질질질 나오면서 그 쪼꼬바를 어떻게 먹었나도 모르게 꿀떡 삼켰대요. 진짜.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선물 줄 거야. 잘못했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정말 진짜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쪼꼬바 하나만 더 주시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선생님 저 차 내보내주시면 제가 선생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살만한가 보네 하면서 또 가더래요. 진짜 절망.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진짜 절망.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준다고 또 그걸 받아 처먹는 내가 진짜 너무 한심스럽고, 먹지 말았어야지. 그냥 죽었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는 보통 그 사람이 가면 다시 땅거미가 지고 다음날이 되어 오는데, 그 사람이 가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직은 햇볕이 쨍쨍하더래요. 거기 보이는 게. 사박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저기요! 하고 소리 지른 거 있으니까.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막 그러더래요.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는 막 본인 있는 그쪽으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 살려! 막 그러니까는 똘비 형? 그러더래요. 바깥에서 누구야? 나 좀 살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바깥에 온 게 누구였냐면은 같이 잠복 근무까지 했던 동생. 그 동생이 어떻게 오게 됐냐? 똘비가 처음에 여기로 오게 된 게 3시 약속을 잡고 왔단 말이에요. 3시 약속을 잡고 오면서 그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놀기로 한 거예요. 그 동생하고. 그러면 통화를 했겠죠. 통화를 하면서 야 어디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 미치겠다. 오지도 않고 돌아버리겠다. 왜냐면 기다리면서 할 게 없잖아요. 그 동생이랑 통화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통화를 끊고 똘비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째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처음에는 이 형이 뭔 잠수를 탔나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럴 형이 아닌데 싶어갖고 마지막 통화했던 곳을 와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얘기했던 데를 따라서 한번 와봤더니 그냥 건물이 있어갖고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누가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게 생겼대요. 거기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발소리를 듣고 본인한테 외친 거예요. 안에서. 근데 진짜로 한 30-40m 거리에서 이제 듣게 된 건데 30-40m 거리에서 발소리를 들은 똘비도 대단하지만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린대요. 30-40m인데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네. 바깥에서 이거를 어떻게 열어주질 못해요. 바깥에가 지금 다 아예 세면으로 그냥 미장이 끝나버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똘비가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 119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후배가 막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서 와가지고 깨 부숴주고 경찰 와가지고 이제 조사 시작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한테 생수병을 계속 던져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생수병에 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문 따고 그리고 매일 왔던 거를 감안해가지고 잠복까지 바로 쓰신 거예요, 경찰분들이. 그래가지고 잠복까지 서가지고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자, 다음날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아가지고 일단은 잡기 전에 당일날 똘비가 바로 일단 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워낙 이 몸 상태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바로 링게 뽑아버리고 경찰서로 뛰어간 거예요. 그냥 똘비가 낯짝 좀 보려고. 진짜로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가는 길에 칼 하나를 사갖고 그냥 매겨버릴까. 진짜 너무 약오르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짜 도착을 딱 하니까는 경관분들이 알아서 일정한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게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보여주지도 않았고 워낙에 부탁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뭐 살짝 얼굴 정도는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예. 조금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그냥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일단은 집에 간 거예요. 왜 그냥 몸이 외상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 링게 하루 정도 맞았고 아이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며칠 만이요. 거의 일주일만 아닙니까 집에. 아이고 집에 들어오니까는 막 세상 살겄더래요. 그때서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아휴 진짜 힘들다 힘들어하고 진짜 오랜만에 푹 잤대요. 본인 예. 방에서. 예.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좀 하려고 지금 뭐 영업을 하려고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미친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찰서도 한번 가보고 해보려고. 근데 이분이 콘택트 렌즈를 주로 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눈이 뻑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렌즈를 끼고 이제 안약을 뿌리려고 했나 안약을 뿌리고 렌즈를 끼려고 했나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눈에다가 인공 눈물 찍으려고 딱 인공 눈물을 들어가지고 찍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참 그 감이라는 게 있답니다. 진짜로. 이게 너무 자기한테 일상적인 이제 그런 건데 딱 거의 찍으려다가 다시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내려놓고 인공 눈물을 손에다 짜가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본드 냄새가 나더래요. 인공 눈물에서. 예. 순간 접착제 냄새. 50 본드 말고 노란 본드 말고 순간 접착제 냄새가 그 안에서 나더랍니다. 예. 바로 던져버리고 갑자기 머릿속으로 든 생각이 저도 이건 그 어떠한 영화의 한 장면이 또 생각이 났는데 네. 거기에 갇혀 있을 때 그 미친놈 했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이고 내가 이 온 산을 뒤져봐도 살모사 새끼 한 마리가 없다고. 있으면은 저 구멍에다 내가 밀어 넣을 텐데 너 재밌으라고 친구 사라고. 근데 재미없다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기억이 나면서 침대 밑에 혹시 뱀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 예. 지금 여기다 먼지를 또 내 집에 해놨구나 싶어가지고 몸이 순간적으로 얼고 지금 혹시라도 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서야 막 귀가 쫑긋쫑긋 하더래요. 일단은 몸이 얼어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호다다다닥 뛰어가지고 일단 나왔대요. 막 나와가지고 본인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섭더래요. 어저께도 걸었던 차인데 갑자기 시동을 걸면 차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차 시동도 못 걸고 다시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물론 전화로도 얘기를 했지만 가는 게 더 빨랐으니까 그랬겠죠. 얘기를 막 했대요. 이 자식이 우리 집에도 들어왔었다. 내 거 거기에다가 본드를 넣어놨었고 어떠한 더 많은 것도 해놨을지 모르겠다.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나 좀 도와줘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관분들이 어떻게 또 해가지고 집도 같이 한번 봐주고 했는데 사실 딱히 뭐 특이한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네. 막 추궁을 했대요. 너 이 사람 집에 들어갔지? 지문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랬더니 뭐 경관분들 말로는 지문조사 하시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하는데 실제로 뭐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었대요. 거기 집에서. 그 똘비가 우리 자동차 차 파는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한 달이 건너나 직접적으로 이런 경관분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얼굴 보고 얘기만 좀 한번 하게 해달라고. 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대면을 시켜줘가지고 대면을 했대요. 물론
본인도 거리를 두고 앉았고 이 사람은 이제 수갑 차고 있고 이때가 아직은 증거가 체증 중이어서 딴 데로 옮겨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돼가지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못 봐요.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미겔 사동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못 보니까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너 도대체 진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러고 막 덜덜 떨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 저는 그냥 장난을 친 건데 제가 선생님을 해하려고 했던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잘못했단 말 하지 말고 너 첫 죽일 만한 짓 한 거 맞으니까 야 지금 넌 법만 안 했으면 내가 죽여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근데 경감분도 들은 얘기가 있고 이게 사정이 어떤지 아니까 언어가 조금 심하게 나가는 것까지는 제지를 안 해주셨대요. 다만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말라. 그러니까 경감분이 이렇게 있는데 막 욕을 하면서 아무리 막 본인이 외근과 채근을 해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감분이 핸드폰 같은 거 전화 통화하시면서 나갔던 건 아니고 일어서셔가지고 두세 발자국 옆에 가서 이제 벽 쪽을 쳐다보고 잠깐 전화를 받으시는데 이노마가 고개를 싹 들더래요. 그러면서 탁 째려보면서 입모양으로 왜? 뭐? 그러더래요.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갖고 야 왜 그랬냐고 말이나 해봐 그랬더니 이유는 다 말해줬잖아. 되게 작게 얘기하더래요. 이유는 다 말해줬잖아. 나오면 보자. 그러더래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엉덩이를 막 들려고 하니까 경감분이 오셔갖고 제지를 하죠. 그니까는 또 그 미친놈은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덜덜 떨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쪽으로 송치가 되면서 넘어갔고 똘비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으로 감금을 했고 어찌됐건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걸린 게 처음이셨고 이분이 또 깊이 뉘우치고 계시고 워낙에 고귀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가지고 2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왜 그냐? 물을 줬단 말이에요. 물을. 죽일 의사가 없었다. 죽일 거였으면 내가 물을 왜 줬냐? 이 얘기가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해하고 싶었으면 물을 왜 줬겠습니까? 쪼꼬바를 왜 줬겠습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너무 그냥 이 사람이 미흡고 싫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나도 그랬는데 나도 반성해가지고 그날 갔던 날은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갔던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감금 정도만 처벌이 되더만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을 전해주실 때 이건 있대요. 대한민국 법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찌됐건 그런 선고를 받은 거를 알게 되면서도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대요.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세월을 쭉 보내다가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이 지나고 본인이 그땐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오피스텔 본인이 딱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콘택트 렌즈하고 본드가 들어있던 거예요. 느낌 오잖아요. 안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지금 3년 정도가 흘렀는데 물론 편지를 받고 신고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잡을 수는 없었대요. CCTV도 다 있었고 다 찍혔는데 마스크에 모자에 바람막이 같은 거 뒤집어 눌러 쓰고 특정이 좀 안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보낸 물품 자체가 경찰분들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까지 다 했대요. 당신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 까지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건 미궁으로 빠졌는데 똘비 이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안 끝났구나. 얘가 언제가 됐건 한 번은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피스텔에 세콤 설치한 사람 자기밖에 없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신 얘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예. 또 이제 들은 대로 가져와 봤는데 뭔가 조금 더 제가 쫄깃하게 잘 전달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선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 그러면 묻지마 범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있죠.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내 앞에 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막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을 이렇게 뭘 했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거기에 지나갔어 하필이면. 내가 이게- 그 상황에, 이게 그 약간 횟가닥 하신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예요. 다 이게 하나하나가. 왜 내 앞을 지금 네가 지나가? 왜 내 옆에 네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러니까 무서운 이유는 거라니까. 간단한 거예요. 왜 내 옆에 있었어? 감히 네가 내 앞을 껴들어가지고 얌체같이 이렇게 운전했어? 아,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예. 경관분들이 이 범죄자 집을 조사를 했을 때 예. 똘비의 프로필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의 프로필이 나왔대요. 차 남바, 집 주소, 연락처, 프로필이 싹 나와 있. 진짜 여러 명의 사람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잘못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예. 그거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앞을 누가 껴들었어 지나가는데 뭘 했어 그러면은 이게 누군지를 꼭 밝혀가지고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제가 자동차 업계에 있잖아요 지금. 예. 아마 불법적인 루트를 딱 다리 하나만 걸치면은 차 남바만 가지고 이름하고 주소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충분히. 그리고 이름하고 주소를 안다는 소리는 자동차 앞에 다 핸드폰 번호 붙이고 다니죠? 예. 핸드폰 번호, 이름, 집 주소는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범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전화 드렸다 하고 내려오라 그런 다음에 하는 범죄도 있었고. 그쵸. 근데 그런 범죄는 내가 너무 특정 지어지기가 쉽잖아요. 갑자기 네.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지. 뭔가 원래 숨어서 계획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달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이 이렇게 소중한 개인정보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해보셨죠? 그러네. 예. 야, 이거 렌트를 타야 되겠네, 이거. 아, 렌트? 예. 모르겠습니다. 렌트라고 못 알아낼까? 그렇지.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죠. 예. 그러니까 아, 말입니다.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 무슨 이유야? 도대체 이유가 없네. 완전 묻지만 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이유가 되는 거네요. 이유가 있죠. 내 앞에 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천천히가 얌체같이 갔잖아요. 이거 이제 한 이유죠. 끼어들어서도 안 돼. 운전도 좀 얌전히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늘 누구보다 빨리 갑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내 남바를 보기 전에 사라져야 된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묻지마 범죄는 다 이유가 있다. 묻지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 앞에 있었다. 그 상황에 왜 네가 내 앞에 가로막았어? 그냥 내 주변에 왜 있었어?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와,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